영평도 한국에 와서 강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걸 북한에서 본 사무소인데. 북한 군에서 본 사무. 거기 있을 때는, 근데 한국군이나 그 미국군이 덩치도 저렇게 크고, 왠지 우리보다 다 잘 먹고 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잘 먹어야 체격이 크니까. 그래서 전 거기서 의외였던 것 같아서.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군부대 강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난 또 한국 사회에 나와서도 한 5년 있다 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와서 한 달 만에 나는 그것도 참 대단해. 어떻게 나와서 강의를 할 생각을 했는지. 저는 연기가. 네, 강의를 사실 그 촬영을 하면서 촬영보다는 쉽겠지. 촬영할 때 너무 떨어가지고 카메라도 엄청 많잖아요. 막 위에서도 찍고 막 옆에서도 막 하고 이게 딱 굳어 있잖아요. 이게 긴장돼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보드판에다 써가지고 이렇게 작가님들이 들어주시거든요. 이제 서령 씨 리액션 하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카메라 봐달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지도 않고 막 처음에 리액션 무슨 소리지?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것보다는 쉬울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떨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첫 강의를 간 게 아니고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의하시는 분 같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 이제 참관을 하고 오라. 그분이 하시는 그런 노하우를 좀 첫 강의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 강사님이 저를 앞에 내세우신 거예요. 강의 간 게 아닌데 이제 나와서 오늘 우리 저희 신임 강사님인데 이제 강의 참관을 오셨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오셨으니까 용기를 박수로 응원을 하자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나가니까 그리고 또 그 부대가 일반 또 부대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또 엄청 많았어요. 그 처음이라서 잊혀지지도 않아요. 이제 400명인가 됐었는데 이제 앞에 나올 때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인사 끝나고 그냥 세워두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빨리 좀 들여보내지 왜 자꾸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떨어서 겨우 했어요. 제대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뭐 영상으로 남는 것도 아니고 했어서 그리고 서 있는데 저한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 막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서령 씨는 1년에 몇 발을 쏘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래서 저 생각하고 있는데 그분이 뭐 3발을 쐈다? 그러니까 1년에 3발 쐈다가 그분이 살짝 이제 6발인데 3발이라고 그러니까 그 1기 훈련 때 3발, 2기 훈련 때 3발인데 어떻게 3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옆에서 강사님 그거 아니거든요. 6발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너무 당황스러웠었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네, 그냥 그 1기 때 이제 3발, 2기 때 3발 이렇게 해서 3발, 6발 이렇게 한다 좀 유도리 있게 넘겨야 되는데 처음이니까 아니라고. 그게 바로 북한 사람 스타일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앞에다 놓고 대놓고 말하거든요.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고 어찌 보면 유도리였고 좀.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튼 그분이 강의 끝날 때까지 저 세워놓고 계속 뭐 물어보고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솔직하게 다 말하긴 했지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해야 설명이 이제 그 스토리텔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네 뭐 몇 개 있습니다. 뭐 언제 왔습니다.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끝나고 딱 나왔는데 정장이 다 젖어 있더라고 뒤에 잔등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는 카메라랑 이거는 틀리구나. 역시 카메라는 카메라고 이제 실제 이거 리얼이잖아요. 편집할 수도 없고 엄청난 부담감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의 따라가서 첫 대한민국 국군을 봤잖아요. 그 대대장님이랑 티타임을 하실 때 무슨 카페가 그 부대 안에도 카페 같은 공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티타임을 하는데 줄 맞춰서 이쪽에서 이제 강의실로 교회인가? 그때 교회였던 것 같아요. 교회를 이제 군인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름이었어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다 접어 올리잖아요. 더우니까. 그게 너무 간지나고 멋있는 거예요. 북한에서는 여름에도 다 해서 단추 꼭 잠가야 되잖아요. 여기도 딱 잠그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기 안 잠그면은 처벌받지. 벌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봤을 때 또 하나같이 그렇게 잘생긴 거예요. 키도 다 너무 크고. 그래서 와 대단하다. 긴장한 속에서도 야 멋있다. 우리가 생각했던 거기 있을 때 그 풍자극 이런 거 보셨어요? 많이 봤죠. 네, 풍자극에 보면 그 옛날 군복 우리 대한민국의 옛날 카키색 군복 그 7, 80년대 그런 이제 군복이에요. 그거를
북한에서 모방해가지고 그리고 엄청 빼빼 많은 사람한테 딱 입혀가지고 진짜 여기 다 들어갔어요. 그거를 풍자하기 이게 좀 엄청 웃기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집에 그게 있으니까 계속 돌려보고 했었거든요. 저는 다 엄청 마르고 엄청 못 먹고 막 이런 거 이미지를 그쪽에서 봤잖아요. 근데 군대에 있을 때 영평도 해전이 있었거든요. 어땠어요 그때? 그 영평도 해전이 제가 있을 때 그 해전이 있어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막 신발도 못 벗고 자고 이제 그 무기장비로 다 머리 쪽에 놓고 그리고 일어나면 바로 이제 진입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강연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영평도에서 먼저 이제 그 사격을 해가지고 이제 그 대응 사격을 했다라고 제가 그쪽에 있을 때 교육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전쟁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북한에서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을 그 이제 분리한 거 딱딱 자르고 이제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이만큼 그 미군이랑 국군이 같이 조사를 하는데 떨고 있다. 그러니까 힘을 가져라. 우리는 이만한 군사력과 이만한 이제 그런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미군이랑 한국군이 엄청나게 떨고 있다. 그래서 그 면 사무소 옆에 포탄이 이렇게 딱 떨어져 있고 그 뭐 연료창고 옆에인가 이렇게 다 부셔져가지고 그게 이제 화면에 막 나와요. 근데 거기에 미군 얼굴도 비치고 미군이 엄청 큰 거예요. 그 옆에 또 국군들도 막 이렇게 나오고 주민들도 나오는데 엄청 왠지 잘 살아 보이더라고요. 사무소가 왜 저렇게 져? 우리 그쪽에 사무소 있잖아요. 동사무소 있지. 사무소 엄청 작잖아요. 사무소도 저렇게 클 수가. 그래서 제가 그 영평 한국에 와서 강의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그 동사무소에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지금 가지고 있어요. 아 진짜? 그래서 내가 이걸 북한에서 본 사무소인데. 북한 군에서 본 사무소. 거기 있을 때는 근데 한국군이나 그 미국군이 덩치도 저렇게 크고 왠지 우리보다 다 잘 먹고 다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잘 먹어야 체격이 크니까.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 민간인들은 잘 살 수, 한국이 막 발전되고 이런 걸 많이 들었으니까. 근데 군인들은 되게 열악한 줄만 알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그때 조금 좀 의아했어요. 그러다가 첫 강의를 가서 그 모습을 실제로 보니까, 군인들 역시 그냥 이제 몸싸움 했을 때, 안 되겠구나. 1대1로 붙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예.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야, 군인들인데 다 이렇게 무슨 북한처럼 옷값 뽑는 것처럼 다 뽑아가지고 왔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어요. 이게 처음에 그래서 나는 근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는 한 2년 동안 군복무 해가지고 얘네가 제대로 훈련이나 받다 오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제 부대 강의 들어가면서부터 내가 대한민국 국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잖아요. 맞아요. 북한 군대는 뭐 농촌 지원, 그 다음에 어디 건설. 사실 훈련하는 그런 그 시기는 되게 짧은 것 같아요. 훈련이 12월 1일부터 뭐 한 4달 정도, 5달 정도 한다고 해도 딱 첫 달 들어가면 한 달 동안 막 빡세게. 집중적으로. 예, 그 시간도 딱 그 시간만 하고. 그리고 작업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군 10년이라고 하게 되면 군복무를 기껏해야 한 달에서 많이 잡아야 2달인데 그 2달을 합하게 되면 10년이면 20개월이야. 딱 대한민국 국군 군복무야. 근데 그것도 신경이 먹는 데만 가 있잖아. 대한민국처럼. 난 부대 가게 되면 제일 신기했던 게 간부님들이 우리 애들이 밥을 안 먹어서 걱정이다고. 그러니까요. PX 맨날 가신대요. 그래서 나 PX를 왜 가지? 공짜 밥을 먹고 돈은 월급은 아껴야지. 아껴서 가져가야지. 저도 이제 부대 가보면 또 저희가 봤을 때는 그게 잘 주는 거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엄청 열악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 거 있어. 북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잘 주는데 왜 PX를 가지? 그런데 또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오면서 이 환경에 적응했기 때문에 지금 그 급식 상태를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선진국에 비교를 하니까 되게 열악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나 강사님이나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면 할만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먹는 것도 봐도 그렇고 정말 입는 것도 봐도 그렇고 월급도 주고. 북한군에 있을 때 월급 꽤 선의 적 아니에요? 저는 월급은 못 줘봤어요. 뭐 대부분은 다 부모님들이 돈 보내주셔서 그런 걸로 쓰지. 월급을 누가 월급을 생각해요? 군복무 하면서도 부모님한테 용돈 받았어야 되는 북한. 용돈 없으면 군복무 못해요.
참, 나라 지키는데 부모가 그 나라 지켜달라고 엄마가 돈을 보내줘야 군복무를 할 수 있으니. 군복도 한 벌씩 주니까 단벌이니까 제작해서 부모님이 돈 보내. 그래서 그 부대 주변에는 제작하는 그 제작소가 엄청 많아요. 군복 제작소.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딱 나갔을 때 제작복은 또 다르거든요. 벌써 대출복 대량 생산했기 때문에 북한은 체격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호수 따라 주기 때문에 여기 맞으면 허리가 안 맞고 엉덩이 맞으면 다리가 짧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딱 제작복은 자기 몸을 치수돼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 입고 나가게 되면 같은 군복도 또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질이 좀 재력이 있는 애구나. 군대도 그렇게 보여야 되는 세상이니까. 그렇죠. 거기는 거의 뭐 국가에서 혜택을 받는다? 뭐 그런 게 그러니까 특정인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이제 뭐 기초생활수급비도 저는 처음 들어봤었고 부의 재분배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뭐 그런 거는 생각도 못 해봤고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었고 한국에는 보니까 저소득층들은 또 병원비나 이런 주거비나 이런 것도 다 무료로 되고 해주고 저희도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혜택을 좀 보잖아요. 근데 저는 저희만 주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법에 기초생활 그런 이제 그 사회보장법 무슨 뭐 그런 법이 다 있더라고요. 거기 기준에 들어가면 일단은 탄대요. 저는 우리만 타는 거니까 얘기하면 안 되겠다 뭐 이랬거든요. 내가 그랬어. 처음에 그래가지고 건방 와가지고 나 그 애기 임신해가지고 그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우리는 의료수급자기 때문에 무슨 1차 병원이란 데를 가야 된대. 1차 병원이 아주 큰 병원에 가야 된대. 근데 그걸 몰라가지고 이제 의료수급자시네요. 그래서 난 의료수급자는 진짜 탈북민만 해주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아주머니도 옆에서 다 가는데 의료수급자시네요. 그러니까 딱 보는 거야. 이 사람들 그럼 북한 사람? 왜 말하고 싶잖아. 왜냐면 나 그때 하나원 교육도 받다가 말았기 때문에 하나원 동기도 없죠. 국정원도 3일 있다 덕방들 갔다가 다시 자유방 갔기 때문에 없죠. 이러니까 친하고 싶은 거야. 속초라는데 탈북민이 보기 힘들었단 그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의료수급자면 탈북민? 이래가지고 탁 나오는데 그 사람이 앞에 가는 거야. 막 쫓아가서 저기요 저기요 하니까 네 그러는 거야.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왔나고요? 그래서 저쪽 어디서 왔어요? 그러더니 조양동에서 왔다는 거예요. 조양동요? 그러니까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속초라는 거예요. 북한이 아니세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데 날 보고 이상하게 보는 거야. 이상하네. 우리만 주는 게 아닌가? 저 사람은 어떻게 속초 사람인데 의료수급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아까 말한 것처럼 국가에서 이게 혜택이 되는 사람들 난 처음에 탈북민만 진짜 되는 줄 알았잖아. 그래서 난 한 번 망신당한 적이 이게 교육이 이렇게 무섭다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초수급비를 받는다고 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북한에서 와가지고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이제 우리한테 준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그 앞에서 아무 얘기도 못 했거든요. 맞는 얘기니까. 지금은 사실 만나면 얘기하고 싶어. 나 지금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세금 꼬박꼬박 잘 내고 있거든요. 모르니까 나 왜 벙어리처럼 있었을까. 근데 그때는 누구나 100이면 100사람 다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살아 하면 네, 잘 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나는 괜히 말했구나. 왜 나를 안 좋은 시선으로 보지? 자기네 세금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니 나도 세금을 엄청 또박또박 잘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6개월이잖아. 기초수급을 받는 거는. 근데 지금은 우리가 6개월이 아니라 봉사도 가요. 봉사를 하죠. 이제 10년 넘게 이제 세금을 내면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일원으로서 살아가잖아. 뿌듯하기도 하고 뭐 올해도 이렇게 막 재산세 막 나오고 거기다가 또 야 언니 재산세도 내요? 와 역시 재산세. 거기다가 의료비는 작년 12월 달에 또 올랐더라고. 그 올랐다는 건 많이 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 전에는 그 우리 아이도 복지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이 어머니 유니 본인 부담금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복지관에 있는 애들 중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왜 갑자기 몇십만 원 본인 부담금 나와요?
그래서 내가 엄마가 버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아니 그래서 갑자기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이렇게 확 올라가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해가지고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그런 말 해도 아무 말 못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니까요. 나도 빨리 재산세 내고 싶다.